백화점에 일방적으로 영업정지를 통보하고 이번엔 매장 크기를 줄이라고 하니 과감하게 바로 철수를 해버리고 패션 쇼장을 우주 정거장과 그리스 신전으로 만들어버리는 브랜드, 바로 샤넬입니다. 현재 누구나 열광하는 이들의 어찌 보면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 이는 과연 그들의 의도한 전략일까요? 아니면 실수일까요? 얼마 전 샤넬이 서울 압구정 갤러리아 명품관에 일방적으로 영업정지를 통보했다는 뉴스가 화제였습니다. 백화점 입점 업체가 사전 별도 공지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 사건의 발단은 바로 옆에 위치한 구찌 매장에서 제작 중인 팝업의 일부 기물이 샤넬 매장을 가리는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샤넬은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다가 백화점과 조율이 되지 않자 아예 영업 중단을 해버린 것이죠. 샤넬 측은 갤러리아가 당사 부티크 앞에 가시성과 운영 환경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구찌 팝업 스토어 설치를 진행하여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며 최상의 부티크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운영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구찌 팝업이 끝난 3월 중순부터 다시 영업을 재개하였죠. 이를 두고 명품 브랜드의 갑질이다, 혹은 샤넬 대 구찌의 자존심 싸움이다 등등 다양한 기사와 언론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과연 이 사건은 한 명품 브랜드의 일방적인 갑질 혹은 으름장의 해프닝으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사실 샤넬이 이처럼 초강수를 던질 수 있던 것은 이 브랜드의 매출 비중이 백화점 실적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터진 갤러리아 백화점은 명품 브랜드들의 비중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큰데, 다른 메이저 3사 백화점의 명품 매출 비중이 30% 수준인데 비해 훨씬 높은 편이죠. 그리고 샤넬은 이들 명품 매장에서도 매출 1, 2위를 다투는 간판 브랜드고요.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샤넬 매장의 하루 매출 얼마인지 아시나요? 적게는 5천만 원, 주말에는 1억 원이 넘는 매출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영업을 중단하면 하루 최소 5천만 원, 전체 일수로 따지면 월 수십억 원은 날리는 셈이죠. 그럼에도 샤넬이 이러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은 대체 왜일까요? 오늘은 샤넬의 영업정지 배경을 샤넬 대 갤러리아 백화점의 기싸움이나 계약관계 등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샤넬의 브랜드 전략에서 해당 이슈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샤넬과 백화점 간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2009년 이른바 샤넬 대 롯데 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업계에 커다란 사건이 있었는데요. 2008년 말 롯데가 매출 부진을 내세워 롯데백화점에 입점한 샤넬 일부 화장품 매장의 위치를 축소 조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롯데의 25개의 화장품 매장을 가지고 있던 샤넬은 롯데의 요구사항에 대해 승인을 하지 않고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그중 매출이 가장 높은 주요 점포였던 롯데백화점 본점, 잠실점, 영등포점, 부산점 등에 입점한 7개 화장품 매장을 철수하였죠. 당시 롯데백화점은 현재의 신세계, 현대백화점보다 월등히 많은 백화점 매장 수, 매출 차이를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존재였죠. 그리고 샤넬의 한국 매출은 당시 롯데를 통해 화장품 매출의 약 40%를 거둬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주요 7개 매장에서의 철수는 매출 20-30% 이상에 이르는 영업 손실을 보게 되면 물론 앞으로 유통업계 큰 손과의 파트너십을 잃게 되는 매우 큰 리스크도 존재했고요. 따라서 당시 유통계와 명품업계에서는 본 사건을 샤넬과 롯데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연일 언론에 오르는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백화점 간의 갈등으로 인한 유통구조의 축소, 여론 이미지 악화, 매출 감소 등의 여러 리스크가 있음에도 샤넬은 왜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백화점과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걸까요? 앞에서 말한 케이스는 샤넬의 골든룰 중 하나인 최고 위치의 입점이라는 조건을 절대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샤넬만의 브랜딩 원칙을 지킨 사례입니다. 샤넬은 그들만의 독보적인 최고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 어느 백화점에서든 항상 가장 눈에 띄는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골든룰은 단순히 유통 및 판매망에서의 입지 조건뿐만 아닌 샤넬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샤넬만의 차별화 전략 중 하나죠. 100여 년이 넘는 샤넬 하우스의 역사에서 지속되어 온 샤넬만의 차별화 전략은 샤넬이 고객을 만나는 모든 순간과 영역에서 지켜지고 있고 절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샤넬만의 원칙입니다. 이러한 샤넬만의 차별화 전략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매장의 위치나 규모뿐만 아니라 럭셔리 브랜드의 진수를 보여주는 패션쇼의 사례만 보아도 샤넬만의 확고한 차별화 원칙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전세계의 유명 장소에서 대규모로 진행됐던 컬렉션들이 다양한 브랜드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샤넬의 전설적인 디자이너 칼 라코펠트가 기획한 그랑팔레에서 진행되었던 압도적인 패션쇼들만 보아도 샤넬만의 유난스럽고 고집스러운 차별화의 모습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샤넬은 샤넬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해 유서 깊은 그랑팔레 통째를 우주정거장, 고대 그리스 신전,
에펠탑, 그리고 100m 길이의 초대형 샤넬 크루조를 만들어냄으로써 20분이 되지 않는 시간을 위해 새로운 시공간을 창조합니다. 이는 모두의 상상을 뛰어넘는 샤넬만의 견고하고 양보할 수 없는 브랜드 파워이자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이로 인해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성지인 파리의 수많은 브랜드들 사이에서도 샤넬은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를 기념해 건립된 그랑팔레 장소를 활용하여 파리의 이미지와 상징성을 보여주며 말 그대로 무엇이든 지배하는 샤넬의 위치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샤넬은 이러한 그들만의 차별화 원칙을 그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상품들에는 물론 샤넬이 고객을 만나는 모든 접점에서부터 오랫동안 꾸준히 적용해 왔습니다. 1921년에 탄생한 전설적인 샤넬의 향수 넘버5는 100년이 넘는 현재까지도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1970년대 미국 향수 시장에서 무리한 확장과 수많은 후발 경쟁 향수들을 밀리고 있던 시절에 샤넬은 다시금 샤넬의 희소성과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미국의 할인점에서도 판매되던 넘버5 향수를 모두 철수시키고 철저히 샤넬의 기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유통망에서만 판매되도록 유통망을 정리하고 비공식 유통망에서의 판매를 철저하게 단속합니다. 당시 미국 내 18,000여 개의 유통망을 만개로 줄여버린 시도를 하는 거죠. 이러한 유통망 축소는 사실 기업에겐 돌이킬 수 없는 리스크로 돌아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샤넬은 이 전략으로 결국 샤넬 넘버5의 명성을 되찾게 됩니다. 사실 유통망 개선의 사례는 현재 럭셔리 업계에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과감히 이를 실행했다는 점은 현재 브랜드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샤넬을 더 특별한 브랜드로 만드는 샤넬의 차별화 전략은 현재 국내에서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명품 브랜드들에 대한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명품 매장들의 오픈에 맞춰 줄을 서는 이른바 오픈런의 모습이 화제가 됐었죠. 소수만을 위한 최고의 브랜드가 아닌 명품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는 트렌드로 해석되기도 하고 리셀러, 이른바 업자들이 늘어나는 부작용은 기존의 VIP 고객들이 이탈하거나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되는 골칫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샤넬뿐만 아니라 다른 명품 브랜드들의 공통된 고민이었는데 샤넬은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차별화 전략을 실행합니다. 바로 신세계 백화점과 함께 아시아 최대 규모 VIC, Very Important Customer 전용 매장을 오픈한다는 뉴스였죠. 슈퍼리치만이 갈 수 있는 샤넬 특별 매장을 열어 기존 충성 고객인 VIP의 이탈을 방지함과 동시에 일반 고객과 VIP의 구매 경험을 분리해서 누구나 살 수 있는 샤넬이 아닌 명품 위의 명품으로 다른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다시 한번 샤넬 브랜드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샤넬의 차별화 전략은 현재 수많은 브랜드들이 앞다투어 진행하는 팝업 매장에서도 볼 수 있어요. 엄청난 규모의 팝업 매장으로 화제가 되었던 버버리,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한 디올의 성수 매장 등 대대적인 팝업 이벤트 속에서 샤넬은 샤넬만의 방법으로 팝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수에서 진행되는 샤넬 조향 마스터 클래스인데요. 이 행사는 샤넬의 향수를 구매해온 고객들만을 대상으로 예약제로 진행되며 심지어 동반자 방문도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인테리어와 화제성으로 중무장한 수많은 매장과 팝업 사이에서 샤넬은 오로지 기존 샤넬 향수 고객들만을 초청하여 1시간 동안 샤넬 향수의 진수를 확인할 수 있는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하고 여기에 초청받지 못한 고객들은 샤넬 향수를 선물 받거나 구매하였을 때 초청장을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팝업 행사의 경우 ROI, 즉 투자 수익률을 생각하면 더 많은 화제성 확보가 우선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방문객에게 브랜드를 노출하고 또 SNS 콘텐츠가 더 노출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죠. 이것이 곧 매출로 연결되니까요. 하지만 수많은 팝업 매장들 속에서 샤넬의 행사에 하나부터 10까지 샤넬이 원하는 수준과 가치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행사를 연다고 볼 수 있겠죠. 이로 인해 기존 고객에게는 자신들이 특별하게 관리받고 있다는 만족감을 주고 샤넬이 진행되는 팝업 행사에 가고 싶은 신규 고객은 샤넬 향수 라인 제품을 구매해야지만 참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샤넬만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강화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백화점과 샤넬의 갈등 뉴스 외에도 명품 브랜드들의 끊임없는 가격 인상 등의 뉴스에도 항상 샤넬이 등장합니다. 명품 브랜드 제국이라 불리는 LVMH와 케어링 그룹과 같은 공룡 럭셔리 그룹 속에서 100년이 넘는 역사의 기간 동안 독립적인 비상장 회사로 남아있는 샤넬은 정말 특별하고 특이한 브랜드인 건 확실합니다. 100여 년 전 여성을 코르셋으로부터 해방시킨 코코 샤넬이 창조한 전통을 지켜내면서 그들만의 DNA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샤넬을 보면 이들의 다양한 차별화 전략은 어찌 보면 샤넬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 비결이자 동시에 살아남기 위한 양보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 아닐까요?